자, 오늘 저희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편안하게 아무런 선택이나 해도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어서 그때 그 중요한 상황에 걸맞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뭐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건 아마 뭐 손절해야 된 그런 순간, 뭐 그런 거 떠오를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겠지만, 오늘은 이런 흐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봉입니다. 분봉. 이렇게 쭉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상승해가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매매를 잘 하려면, 그냥 언뜻 떠오르는 건 여기 끝까지 잘 뭐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려면,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됐을까? 혹은 뭐 484848 하면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됐을까? 각자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지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지점에서 잘 팔고 여기서 잘 샀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수익 제대로 내고 여기까지 가서 또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 포인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짧게 뭘 저렇게 길게 가, 여기서 4848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혹은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잘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모든 순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한 선택이었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단정 짓진 않을 텐데, 오늘은 저희 기준에서 지금 나왔던 데가 아닌 다른 중요 포인트들을 하나 짚어드리고, 왜 그렇게 짚었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말하는 밸런스를 잡고서 만들어가는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안에서 또 수익 극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루고루 요 중요 포인트를 통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나왔었던 주요 포인트들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한테는 주요 포인트가 아닌 명확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이게 주요 포인트가 되는 순간 이 흐름으로 안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대응력이 너무 좀 허술해서 요거를 중요 포인트로 잡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밸런스 잡는 매매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했던 케이스들이 다 그렇게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실. 뭐 여기서 잘 팔고 여기서 다시 산다, 뭐 이런 것도 뭐 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지, 그 과정에서는 뭐 이거를 뭐 잡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고, 저희는 수익의 가능성을 키우고 넓혀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공유됐었던 종목이고요. 요새 트레이딩 종목들을 많이 같이 공유하면서 연습하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매매하면서 코칭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요때 시작을 했어요. 딱 요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인데, 요거 재밌어요.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캔들만 보더라도 파동이 엄청 많죠. 파동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그냥 일봉상에서는 여기 3,500원 부근이 뭔가 지지가 되고 있구나, 뭐 요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3,500원까지 가는 이 전의 흐름을 보면은 5,500원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과대낙폭주. 많이 올랐다가 팍 꼬꾸라진 종목들의 반등, 전환. 누군가는 이걸 눌림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자세히 봐야겠죠. 길게 보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말한 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고 나서 중요한 게, 여기서 깨져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여지가 있는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꼬꾸라진다라면은 보통은 여기서 이제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가라앉는 형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키는 과정이 요 밑에 아래 저점을 끼고서 지켜줬는데, 이 정도 사이 여력을 놓고 보게 되면 대략 10%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매수 타이밍 처음 얘기했던 게 3,900원대였어요. 그럼 3,900원에서 3,500원을 이 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10%입니다. 그럼 10% 범퍼 생각해볼까요? 3,900원에서 몰빵 때리거나 그런 거 저는 얘기 안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 끼고서.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평단이나 이런 거 놓고 봤었을 때 리스크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해부해주게 되면은 바로 보이죠? 조금 욕심을 내본다. 오, 이만큼 열려있네. 나는 저 정도는 좀 과하지.
과하지. 5,000원까지만 가도 어디야? 아, 이것도 과해. 그냥 적당히만 먹어도 괜찮아. 여기서 하락 시작된 요만큼까지만 먹어보자. 이렇게만 돼도 괜찮아. 등등 하게 되면은 먹을 건덕지가 많고 먹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되게 다양해져요.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3,500원에 가격이 지지가 돼서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므로 리스크는 마이너스 10%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범퍼가 있어서 이 안에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파동 안에서 뭐 가격을 잘 만들어내서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온다던가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매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리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 이게 쭉쭉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아마 그런 상황이면 거의 모든 종목에 그런 걸 맞을 거고 네. 그런 걸 아예 배제하자는 것까지는 아닌데 통상적인 리스크 기대 수익을 이제 생각함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좀 좋은 포인트가 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이 나가서 들어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윗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다 보면은 바로 만납니다. 수익권. 여기서 선택? 그냥 단순 선택. 제 기준에선 단순 선택이에요. 뭐 저는 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외에서 좀 올랐어요. 그거 단순 선택.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재정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거는 앞에 행동에 이어지는 행동을 하면 되니까 사실 끌고 왔다면은 여기는 재매수 비중 채워주는 타이밍이니까 활용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러고 나서는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 정도 흐름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 선택일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여기에요. 4,100원에서 4,200원 사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급과 파동. 거기서 수급적인 부분 뭔가 티가 안 나죠.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중요 포인트인가? 이거를 파악 못할 확률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케이스로 삼았습니다.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요 앞에 이런 부분에서 고점에서 그냥 짧게 칠 거면 여기서 팔던가 아니면 시간에서 더 높은 가격 줬으니까 시간에서 잘 파는 게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꼽은 이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도 어정쩡하게 올라간 여기가 중요 포인트인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서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단순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각자 맞는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거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거고 이런 종목 만나게 되면은 이왕이면은 아쉽지 않게 수익 끝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요 정도 생각은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중요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이 끝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여기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밸런스 있는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 가기 전에 비중이 다 털리고 비중이 없어서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강제존버 하든 매도할 거 매도 안 해버리고서 생략해버리고서 가면야 결과적으로 올랐는데 갈 수야 있겠죠. 그런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끝까지 갔다 나 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간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상황이 안 나왔었을 때 대응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밸런스 있는 매매에서는 여기서 매수 안 하고 생략하고서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비중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여기 좀 가격 좀 괜찮게 줬을 때 이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완 매매를 해서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확실하게 채워가지고 바로 이제 또 반등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좋은 가격에 만들어서 비중을 여기서 확실하게 늘려놓느냐 그런 부분이 더 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적당하게 잘라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여기가 좀 그런 승부차 아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3,900원에서 3,800원에서 비중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3,500원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그 범퍼를 활용해서 비중을 만들어 갈 거고 평단도 조절할 거고 그 안에서 파동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거 생각할 때 어찌 보면은 박스의 상단 부분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비중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비중을 고비중을 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았겠죠. 근데 이거 떨어지면은 그럴 때 이제 진짜 많이 질문 받는데 언니님 어떡해요? 근데 박스 고점에서 다 물렸어. 비중 한 80% 90% 물렸고 현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좀 외통수? 답이 없는 상황? 그런데 내몰리기 쉬워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이 확신 갖고 얘기하는데 추가 매수는 불타기로만 해라. 물타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비슷한 논리일 거예요. 아마도. 이제 불타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범퍼가 있기 때문에 평단이 올라가도 보완 매매해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버리게 되면 이제 떨어지면서 가격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논리라고도 봅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막 추가 매수는 불타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코미디라서 그거는 좀
좀 논할 가치가 없지만 그 아이디어만큼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거죠. 네, 뭐 굳이 경직될 필요는 없고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과할 필요는 없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4,100원에서 4,200원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가 실제로도 여기 4,100원 올라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미리 생각해두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비중을 어떻게 할지.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여기서 엑시트로 가느냐 아니면 쭉 끌고 가느냐 등등의 방향성이 다소 정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서 좀 매매를 끝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는 거를 좀 끝까지 노려보고 싶다 이런 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 맥점 파악을 해보고 중요한 선택의 구간 거기를 파악을 해보고 그 안에서 비중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포지션 잡게 되면은 매매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 선택이나 할 수는 있겠지만 선택을 잘해야 매매의 결과가 잘 나와준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가만 보면은 주식하는 분들이 단타를 치든 뭘 하든 많이 먹고 싶어 하지 찔끔 먹고서 나중에 후회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중간에 끝내고 잘못해서 뭐 물려가지고 뭐 이런 데서 뭐 어이없게 막 손실 보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들어가면 여기 손실인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인위대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흐름적으로 좀 약간은 패닉 바잉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동처럼 돼서 잘못되는 건데 오늘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본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드린 거니까는 이 부분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이걸로 오늘 저희 클럽에서는 한창 코칭하고 대화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 매매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죽이나 많았겠어요, 회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보는 입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준치를 높여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욕심을 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디테일한 부분은 클럽 오시게 되면은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되게 많이 샀다. 그럼 여기가 약간 보합컷 당하거나 강제 매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디테일의 차이는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일까? 그래서 내가 평단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비중을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박자로 이어져야 이런 흐름도 결국엔 내게 되는 거고 똑같이 뭔가를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하게 되면은 디테일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좀 욕심내라.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뭐 다음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거랑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가 맥점이구나 그게 눈치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뭐 여기서 너무 많이 비중을 채웠고 평단이 쫙 끌어올려져가지고 거의 붙어버렸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뒤에 똑같은 상황이 돼도 되게 제약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냥 이거를 그럴 거면 비중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하다가 요 포인트에서 어차피 이게 뭐 4,100원에서 4,200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비중을 채워서 뭐 안 되면은 좀 딱 붙여가지고 약간 보아컷을 하더라도 했었으면은 나중에 여기가 다 열렸지 않았을까.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 차트 보고 결과 맞추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를 계산하려면은 여기서 매도가 얼마나 됐는데 이 밑에서 갖고 온 거 여기서 쭈루루룩 분할 매도 됐으면은 비중이 적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매수한 거 가지고 여기서 매도도 하고 물량이 남습니다. 앞에서 사놓은 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여기서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비중이 차이가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2배 이상 나요. 그러면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카운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도 안 하면 그럼 매도 생략인데. 그러니까 매도 생략해서 결국은 눌림목 때 계속 추가 매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물리면은 완전 온팡지게 물리죠. 그렇죠. 수익 실현도 못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잘못되는 거라서 밸런스랑 좀 멀어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추가 매수는 불타기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 본 적도 많고. 그리고 불타기 눌림목 매수 막 이런 기법 적용해서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풀려나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거 이제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 안 만들어지거든요. 뭔가 미묘하게 다르고 미묘하게 이후에도 다른 흐름이 펼쳐지는데 그때그때 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중요 포인트 잡으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좀 무리하지 마시고 배우려면 좀 확실하게 안전바 잡고 가이드라인 잡은 상태에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클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께도 그런 거를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 클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르게 국회에서 듣지 마시고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공지사항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또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